자, 이제 기체 압력으로 넘어왔어요. 48페이지고요. 이 단원에 있는 뒤쪽을 보시면요, 일단은 56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압력과 온도와 압력 및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한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때까지 무슨 법칙에 대한 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지? 과학에서 나오는 법칙을 다음 주에 이제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을 배울 건데, 그거는 이제 처음으로 법칙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전에 오늘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기체 압력을 줄여서 이제 기압이라고 할 건데, 공기가 보이진 않지만 압력과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48페이지 한번 보면요, 압력 돼 있고요. 압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르는 힘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뭔가 누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주어진 힘이에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뉴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이라는 거는요,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요. 수직으로 누르는 어떤 면적에다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힘은 보통 우리는 F라고 나타내니까, 그리고 면적은 A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를 우리가 면적으로 나타내는 뉴턴 퍼 제곱미터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학과 관련된 식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면적이 좁아졌어.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 힘을 받는 면적이 좁아요. 얘가 좁아. 그럼 어떻게 되냐? 압력은 커지겠지. 반대로 힘을 받는데 면적이 되게 넓어. 이제 힘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압력은 작아지겠지. 그지? 서로 그래서 압력과 면적은 서로 간에 반비라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건 수학과 관련된 식이니까, 그지? 요 식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분자에 있으면은 비례하고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압력도 안 썼구나. 압력은 보통 P라고 써요. 프레셔. 영어에서 힘은 포스. 그지? A는 모르겠다. 면적. 찾아보셨어야죠. 에어리어. 됐나? 여튼 압력은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 작용함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식으로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지금 책에는 지금 우리가 단위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단위를 먼저 적어주세요. 과학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뉴턴 퍼 제곱미터다. 여기 보통 이제 센티미터 많이 쓰시는데 기본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할 때 우리는 1m, 1m에서 제곱미터. 알지? 단위를 꼭 적어주시고요. 압력의 크기를 보시면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같을 때랑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면적이 같고 힘이 달라.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은 같은데요, 힘의 크기가 가보다 나가 커. 그러면요 어떻게 되니? 면적은 같고 힘이 지금 2배로 됐어. 나가. 그러면 압력도 2배만큼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 왜? 힘이 크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압력이라는 거의 정의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커질수록 압력이 당연히 커지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건 똑같지. 힘이 똑같을 때 그러면 압력과 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다와 라를 보시면요, 다는 가로로 누워져 있으니까 면적이 라보다 더 크겠죠. 라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다는 평행하게 수평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다와 라 중에서 압력은 어디가 클까? 다는 단위 면적이 더 큰 거니까 다가 압력이 더 작아지겠죠. 넓은 면적으로 같은 힘을 받는 경우니까. 그치?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은 다가 라보다 크고요. 힘의 크기는 다와 라가 같아.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다가 보다 라가 크다고요. 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요 식 하나로 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적은 압력의 반비례하는 거고 힘은 면적이 일정하다면 압력과 비례하는 힘 것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과 단위를 꼭 기억해도 돼요. 단위. 진짜 외우기 싫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압력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돼 있죠. 그래서 압력을 가나 다를 비교했을 때요. 가보다 나는 물이 꽉 차 있고요. 가는 나의 물의 절반밖에 안 차 있어.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가보다 나가 2배가 더 무거운 거죠. 그 나와 다는 같은 무게인데 나는 아래쪽에 평평한 부분으로 이제 놓여져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뾰족한 부분으로 뚜껑 쪽으로 뾰족하게 놓여져 있어. 그랬더니 밑에 이제 만약에 스펀지라면 스펀지가 다 같은 경우는 움푹하게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지?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나와 다가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작용하는 면적이 다가 좁으니까 더 많은 압력으로 누르고 있다. 알겠죠? 이런 걸 이용한 게 우리가 이제 뾰족한 것들이에요. 뭐 압정 같은 것들 있지. 압정 같은 게 앞에 뾰족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누를 수 있는 이유가 압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밑에 동그랗게 좀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 만약에 이 동그란 부분으로 누른다고 생각해봐. 잘 안 눌러질 거 아니야,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뭔가 게시판 같은 거 꽂을 때 뾰족한 부분으로 꽂는 이유가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네. 그래서 뭔가 뾰족하게 만드는 것들은 압력을 크게 하는 거고요.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는 거고요. 뭔가를 넓게 해서 압력을 줄이는 것들도 이제 있겠죠.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왼쪽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3번.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압력대 있죠.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와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뭐다? 단위 면적을 크게 하는 경우야. 그래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면적을 넓히는 경우고요. 압력을 크게 한다는 거는요. 면적을 좁히는 게 되겠죠. 자, 압력과 면적은 반비라는 값이라고 했어. 자, 그럼 이런 예가 뭐가 있느냐? 압력을 넓혔어. 스노보드가 있겠다. 그치? 스노보드 다 알죠? 타보진 않았어. 그치? 넓잖아, 아랫바닥이. 그러면은 스키에 비해서 면적이 넓으니까 휩쓸면서 천천히 이렇게 휩쓸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반대로 겨울 스포츠에서 대표적인 게 압력과 면적을 좁혀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 스케이트가 되겠지. 스케이트는 날이 아시겠지만 신발을 타봤죠?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가르면서 이렇게 빠르게 슉 하고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스케이트는 면적을 좁게 해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고요. 스노보드는 반대로, 그래서 완전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죠. 면적을 넓혀가지고 속력을 줄이면서 대신에 다양한 재미, 뭐 방향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묘기를 할 수 있게 만든 운동이 이제 스노보드가 되겠지. 겨울 스포츠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썰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겨울에 사는 눈썰매. 요즘 안 타죠? 어릴 때 타죠. 그치? 어릴 때 타는 거지. 눈도 안 오잖아요, 어차피. 겨울에. 어쨌건 눈썰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엔 눈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눈이 아주 그냥 뭐 압정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칼날 좀 뾰족하는 것들 있지. 그리고 삽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뾰족하게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하니? 뭔가 땅을 딱 팔 때 뭔가 딱 찔러서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들이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작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뭔가 넓혀서 하는 것들 찾아볼게요. 스노보드,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반대다. 눈썰매가 있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썰매예요. 썰매. 이거 눈썰매는 넓적하게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스키도 이제 적혀 있고 갯벌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널빤지대인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체험 프로 같은 거 아니면 예능 같은 데 보시면 갯벌 위에서 널빤지 같은 거 타고 이동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왜냐면 갯벌에는 쑥쑥
빠지면서 장화가 이렇게 빠질 정도로 되지 않겠어? 알아요. 그러니까 뭐 널펀지 같은 거 타고 사람들을 옮겨가면서 조객할 때 하잖아, 그치?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요?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낙하산 같은 경우, 그치? 낙하산이 어떻게 되니?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압력을 줄여서 이제 공기 저항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압력을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하는 거, 스카이 다이빙 같은 게 있지.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같은 것들 어떻게 되니? 그냥 해봤어요. 네. 처음부터 뛰어내리자마자 이렇게 낙하산 펴고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옷을 반듯하게 그냥 옷을 타이트하게 입고 뛰어내리잖아. 근데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제 지표면에 다가왔을 때 낙하산 펴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수영복 중에 수영복. 상어 그것처럼 생긴 맞아. 그런 거. 전신 수영복도 있지. 그지? 그리고 우리 머리에 수영할 때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모 아니야. 수영모를 쓰잖아요. 안전모를 쓰. 수영 안전모를 쓴다고? 가라앉으려고? 머리카락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영장에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위생적인 면에서 진짜였어? 강조하는데 사실은 수영 선수들은 안전모를 수영모를 쓰는 이유가 탈모인들은 머리카락이 빠져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잖아. 뭐라고? 탈모인들은 머리가 빠져서 아 까먹었잖아. 맞잖아요. 선생님 탈모라 생각해봐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해요. 맞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기 뭐 이렇게 일상 같은 데 보시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 보시면 이거 뭐 입니? 사이클복 쫄쫄이 입잖아. 쫄쫄이 그지? 그리고 우리 뭐냐 쇼트랙 같은 거 하시면 쫄쫄이 입고 하잖아. 스케이트 그지? 이런 게 이제 보면 스케이트복이나 그게 스케이트복이었어. 그 다음에 사이클복 이런 것들 보면요 전부 단면적을 줄여가지고 굉장히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운다기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속력을 느리게 하는 건지 왜요? 생각나서 아니 탈모가 왜 그래서 생겨? 면적을 좁혀서 뭔가 빠르게 하는 그거 탈모 중독이에요. 야, 탈모 얘기는 보통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 어른들이 하는 거죠. 중학교생이 됐으면 이제 어른스럽게 해라. 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라니까 탈모는 아직은 그지 서우야. 자 우리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써놨으니까 면적을 좁게 하는 거는 뾰족하게 날카롭게 하는 경우고요. 뭔가 속력을 빠르게 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면적을 넓혀서 뭔가 속력을 느리게 하거나 그런 경우. 저항을 크게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쓴다. 한번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몇 번 불러고요? 1, 2번. 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보다는 이제 스펀지가 늘리는 정도니까요. 압력이 큰 걸 찾는 거야. 가보다는 나가 무게가 크니까 그지? 누르는 힘이 크겠죠? 같은 면적에 누르는 힘이 크니 나가 크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는 수평으로 나는 이제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요. 나가 수직으로 면적을 좁게 했으니까 힘이 더 크겠죠. 누르는 힘이 더 큰 경우가 힘은 일정한데 면적이 작아졌으니까 압력이 크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나 1번도 나 2번도 나
자, 못의 끝은 뾰족하다 돼 있는데 이거는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1번은 위쪽으로 그 다음에 눈밭에서 눈썰매를 타고 이동한다. 이거는 아래쪽이 되겠죠. 그 다음 갯벌에서 널빤지를 이용하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랫방향이겠지. 예,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되니까. 아이고 왜 딱이야. 다시 이제 왼쪽에 돌아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강의에서 3번 한번 보시면요.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와 4번에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 자,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얼음 위를 엎드려서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 네, 어디서 영상 같은 데 본 적은 있을 텐데요. 얼음 위에서는요. 서 있으면 안 돼. 넓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기어서.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빠졌다, 뭐 스케이트 타다 빠졌다 그러시면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넓게 퍼서 계속 이제 넓적하게 이제 옆으로 퍼져야 된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왜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야 얼음이 덜 깨져. 압력을 전화하지 분산시켜. 않아요? 이런 원리잖아. 단위 면적을 크게 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 아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설피를 신으면 눈에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설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 같은 걸 꼬아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새끼를 꼬았다고요? 녹근 같은 거 아, 요 신발 밑에다가 이제 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젠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녹근을 꼬아가지고 신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녹근으로 이렇게 만든 일종의 겨울 신발 같은 거야. 요게 이제 강원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요, 운동화 같은 경우는 눈에 쑥쑥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신으면요, 좀 압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얘가 좀 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이게 파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조선 시대의 이제 겨울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거 아는데. 혹시 모르겠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요, 설피가 이제 잘 나올 테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 바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늘, 그 다음에 뭐 칼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빨대 한쪽 끝을 어떻게 하니? 일부러 비닐을 뚫을 수 있도록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지, 그렇지? 한쪽 끝은.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우리가 빠는 쪽, 그 다음에 뭔가를 찌르는 쪽, 그렇게 되죠. 빨대가. 모르겠으면 바나나 우유 사 먹고 한번 뚫어봐. 그리고 이제 운동화와 하이힐을 비교했는데요. 하이힐은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 사실은 목적 자체는 여성들이 키를 조금 크게 해서 다리에 뭐 날씬함을 좀 돋보이기 위한 용도긴 한데, 요거 그냥 굳이 비교한다면 운동화하고 하이힐을 비교했을 때, 엄마가 신는 하이힐을 비교했을 때 하이힐 같은 경우로 하이힐을 신고 어디에 뭐 어플이죠. 진흙 같은 데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쑥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운동화는 위에서 조금 더 버틸 수가 있겠죠? 맞죠? 아니면은 모래라든지 모래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생각해봐.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그래도 좀 버티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이힐을 신고 모래사장 갔다 생각해보세요. 쑥 들어가겠지. 하이힐 신고 누가 갯벌을 가요? 아, 혹시라도 갯벌이 아니라 모래사장. 누가? 아, 그럴 수도 있지. 놀러 가가지고 그냥 아 너무 좋아하면서 바닷가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이힐이었어. 그럼 쑥 빠져버리는 거지. 하이힐은 뭐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각또각. 잘 생각하시라고. 에이, 이제 시험 보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체 압력부터는 이제 다시 집 다음 가자. 시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번 시험 몇 개?